내가 그 제품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못 보고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어느 순간 되면 사업 아이템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치우친 아이템을 해내기 위한 내 자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자꾸 방법을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한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래서 뭐 SNS나 텍스트 뭐 그런 거로도 많이 소통을 하시는데 몇십 조짜리 회사의 대표들도 내가 지금 내놓는 솔루션을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만 사지 않을까라는 공포에 시달리긴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회사가 사업을 시작한 일에 끝날 때까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신 거고, 그걸 지금 넘어서서 고객한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몸으로 체득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성수동에 있는 신한 스퀘어 브릿지 서울에서 스타트업들 코칭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신한 스퀘어 브릿지 서울 신한 오픈이베이션 마스터 코치인 알렉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 융합창업 전공을 다니다가 휴학하고 창업을 하게 된 보바의 대표 양세형입니다. 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가 박원찬이라고 합니다. 보바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저희 회사는 앱 어플리케이션에서 출력 요청을 보내면은 현장에서 바로 수취해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회 전문에 걸쳐서 다들 타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타격이 좀 심한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오프라인 요소가 가장 강한 전통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다시 예전처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되기 전에는 63대까지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15대만 실제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프린팅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곳들을 찾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편의점사들이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재본소들과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소셜 임팩트죠. 네, 그렇죠. 소셜 임팩트. 소셜 미션을 가지고 소셜 밸류를 풀어내는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소셜 임팩트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과 지역 경제가 합쳐져 있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의미가 굉장히 깊은 사업이긴 한데 의미가 크죠. 의미가 큰데 그 의미를 다 소화해낼 수 있는가가 스스로 가진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냥 마냥 영리적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선을 지켜야 될지가 고민이기도 하고 저희가 캠퍼스 내에 있을 때에는 고객이 저희 동년배인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친구들만을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서비스가 시장 확장성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 대학생들만 쓸 거니까.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기대 매출이나 아니면 기대 모객이 되지 않은 거가 아무거나 액티브하게 굴지 않으면은 엎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누굴 고객으로 하느냐를 좀 명확하게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실 것 같아요. 무조건 고객은 B2C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 그쪽 분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 일반 고객 말고도 기업 고객도 있구나까진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B2G라고 정부나 지자체 쪽 그쪽에서의 펀딩이라든가 그쪽에서의 매출 발생도 가능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명확하다면은 그 생각에 맞춰서 내 사업 아이템을 어디까지 타협하실까를 아마 결정하시게 될 거예요. 이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가 킨 것 같아요. 이제 어느 날은 이게 너무 잘 보이다가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코치님한테 이럴 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하루 이틀 좀 힘들어도 괜찮고 근데 우울한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오히려 학생들이 창업했기 때문에 옛날에 그 페이스북 이런 것처럼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솔루션을 조금 더 가지고 오거든요. 이게 가장 큰 차이는 직장인들은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걸 선호하는데 학생들은 어차피 그런 기반이 없으니까 되게 용감하게 시작을 해요. 목적만 생각을 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 좌절만 안 하면 학생 창업들이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건 오히려 좀 더 큰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그 제품과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 그래서 나는 못 보고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불안하다가도 또 좋은 생각하면은 또 잘 될 거야. 몇십 조짜리 회사의 대표들도 불안은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인데 요거를 좀 낮추거나 혹은 이 불안을 오히려 이용해서 사업을 성장시키는 방법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게 시범 사업을 해봤더니 반응이 괜찮네. 이쪽에서도 해보니까 반응이 나쁘지 않네. 그러면 이 둘을 다 합쳐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또 반응이 나쁘지 않네. 요걸 반복하다 보면
내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시장의 다양한 곳들을 검증하게 돼서 사업이 실제로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 규모가 됐을 때 훨씬 더 편안하게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최대한 간소하게 만든 제품이나 솔루션을 들고 고객을 만나고 아니면 고객한테 서비스를 사용하시라고 노출해 놓고 어떻게 쓰는지 내 제품을, 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게 그 사람이 자기 불안을 낮추는 데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타협을 많이 하겠다 하면 할수록 B2C나 B2B 쪽으로 많이 와야죠. 너무 공익적인 부분을 최대한 걷어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고요. 좀 그런 검증에 대한 중요성을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면서 항상 놓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걸 알면 더 잘해야 되는데 오히려 뭔가 본질적인 거에서 벗어날 타이밍이 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스타트업은 대부분 단계를 밟으면 안 되는데 검증 과정에서는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내가 아무리 급해도 계단 하나씩 올라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예전에 그 프린팅 솔루션 이야기했을 때 학교 시장만 보고는 사실은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서 가능성이 조금 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로 보면 프린팅계의 배달의 민족은 나름대로 꽤 모양새가 나오는 스토리 아닐까 싶어요. 그런 시장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훨씬 더 좀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일 것 같거든요. 힘내서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부터 지금 진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얻을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열심히 응원하고 혹시 도움 필요하면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